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은 10시 구간이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가 모두 장대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좀 변동성을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종목들도 한번 움직임 보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 상승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테마주단이 계속해서 이 시간에 많이 랭킹이 됐는데요. 오늘도 약간 그런 패턴을 가져가긴 합니다. 동원금속의 주가가 상한가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동원금속이 이틀째 지금 상한가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 풀렸다가 다시 갔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일자리 관련주도 움직임 굉장히 강했습니다. 윌베스가 기세 살아있고요. 지금 21.8% 오름세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물 테마주, 정치 테마주가 뭐 난립하게 되면서 점점 범위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덕성이 주가는 13.6% 현재 오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코멘트도 속보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만이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 오늘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위부터 10위권도 랭킹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 보신다면 화천기계, 조국 테마도 간간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가면서 약간은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화천기계고요. 금호전기라던가 노루홀딩스 우선주가 또 올라오네요. 오늘 정치 테마주들 계속해서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상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역시나 테마단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시장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떠나갔던 개인들이 돌아오면서 시장이 정상화가 좀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대통령의 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다시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게 나쁜 시장은 아니지만 이 최근 며칠 동안 미국 시장 포함해서 그렇다고 상단을 많이 뚫고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순환매 혹은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움직이기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 중점적으로 사실 이 수급이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고 아니면 순환매 오늘 같은 경우 뭐 반도체라든지 이 자동차라든지 이전에 좀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들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상당히 좀 막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정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중에서는 뭐 특별히 더 봐주실 만한 코멘트 주실 만한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밸류업에서 좀 피해를 봤었던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는데요. 사실 금융주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섹터들을 본다라면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투심적으로 굉장히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워낙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급반등의 모습들이 나오기는 쉽진 않겠지만 상당히 저가 매력이 있고 이런 투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떨어진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밸류업에서 피해를 봤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종목 선별해 보시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금융이라던가 자동차도 강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틈을 타서 지금 매수에 나서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 탄핵이 좀 더 원활하게 사실은 진행이 될 분위기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물론 주식시장에 무조건 좋은 모습들은 아니었지만 이미 한번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어느 쪽으로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확정이 되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다라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다시 정상화 과정들을 찾아간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2,500에서 2,600 사이는 금방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시장은 좀 긍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좀 안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밸류업 관련해서 많이 떨어졌었던 이런 섹터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KB금융을 비롯해서 밸류업에 좀 피해가 있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하락하고 있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 보시죠. 오늘 파란불로 전환이 되거나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 많은데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 테마라던가 어떤 정책 관련주도 오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전체적으로
어제 같은 우르르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종목별의 각계 전투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13.7% 내림세에 형제 엘리트가 무상교복 지원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시절 그때를 떠올리면서 주가 강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되밀리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범양건영의 연상 이후에 오늘 하락 전환 깨끗한 나라 본주 우선주 한국종합기술까지 모두 다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진양산업은 오세훈 시장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세훈 시장도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 표결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오늘 아침에 냈습니다. 속보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차익 매물 소화하고 있습니다. 진양산업과 진양화학이 지금 두 자릿수대 내림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리엔트 바이오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인데 현재 10.3% 내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책 테마는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정치 테마 주가 움직이기 딱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탄핵이 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좀 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좀 많죠. 사실은 뭐 특정 인물 쪽으로 해서 많은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인물들이 좀 나오고 있고 당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좀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기 굉장히 좋은 분위기긴 합니다만 항상 정치 테마주 리스크가 있죠.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고 그 후보에 뭔가 이슈가 발생했다 그러면 급하게 또 하한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당분간은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이 리스크를 꼭 안고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리스트에 없는 종목 중에서도 오늘 뭐 이슈 있는 종목들이나 눈에 띌 만한 종목 있으시면 좀 봐주실까요? 네, 네이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상승 종목 말씀드릴 때 밸류업에서 피해를 많이 봤었던 종목들 관심 갖고 또 여기에서 반등하는 종목들 뭐 KB금융 비롯해서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이렇게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넓게 보면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떨어졌었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이버는 사실 그 반대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한 종목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상승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뭔가 큰 악재를 지금 만난 건 아닙니다만 큰 악재를 만났다라기보다는 단기 상승에 따른 매물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오늘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뀐다라 그러면 카카오에 좀 더 집중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영향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 영향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아마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매물 소화 중이라고 봐주셨고 네이버의 핵심 강점이 AI하고도 연결 가능할까 지금 그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네이버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이유는 이 커머스, 네이버 쇼핑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근데 이 쇼핑 부분이 최근 들어서 살아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핵심이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는 배송과 멤버십이었고요. 그러니까 쿠팡처럼 배송 빨리 해주겠다, 당일 배송해주겠다, 몇 시간 이내 배송해주겠다 이런 배송이 추가가 되는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AI를 활용해서 커머스를 좀 더 확장하겠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구체적인 무언가를 이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지금 SK텔레콤이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향후에 기대를 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게 보시네요. 네, 네이버의 여러 가지 강점들 체킹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보실까요? 네, 위세 아이텍이 가장 먼저 윗단에 랭킹이 됩니다. 액션스퀘어까지 해서 오늘 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역시나 도드라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세 아이텍이 어제 오늘 강한 움직임 나타내면서 이틀째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구글에서 어제 이슈가 좀 나왔죠. 네, 14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되면서 양자 테마주도 어제 가장 강하게 주도권을 쥐고 갔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약간의 오늘도 혼선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위세 아이텍처럼 강한 종목들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식큐센이라든가 예센테크,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물 테마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재명 테마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 확인되고 있고요.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왔는데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가 액션스퀘어에 5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 좀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자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엑스게이트가 참 강하더라고요. 요즘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리게 되면서 오늘까지 시세에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재명 테마주는 정말 오락가락하네요. 종목들이 정말 오르락 내리락이 심한데 오리엔트 전공이 오늘 또 강한 게 눈에 띕니다. 현재 구간에 26% 넘어가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오늘 오전 중에 장중에 정적 VI가 발동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요람스럽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거래 실리면서 오늘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변동이 장중에 좀 커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현재 구간에 22% 육박하는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체킹해야 될까요? 네, 우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이 섹터를 많이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섹터별 순환매가 오늘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도 많이 피해를 봤었던 종목들 이런 섹터들 좀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헬스케어 섹터가 사실 굉장히 좋죠. 헬스케어가 투심이 악화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이 부분이 좀 꺾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오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개별 이슈보다는 섹터를 좀 많이 타고 간다라는 흐름을 오늘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는 좋은 종목들이 뭐 코스피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녹십자 같은 경우 뭐 뉴스가 나왔죠. 이런 호재를 가진 이 종목들도 헬스케어에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순환매에서 같이 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 시장도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헬스케어 오늘도 좋습니다만 이 향후에도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도 종목을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쪽이 좀 눈에 띄세요? 네,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클래시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헬스케어 종목들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많습니다. 뭐 좀 전에 펩트론도 말씀 주셨고 코스피에서 뭐 녹십자도 있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사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슈들이 몇 번 좀 있었죠. 그러면 주가 하락했다가 오늘 좋은 호재를 좀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자사주 매입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회사 실적이 자신 있다라는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 가격도 거의 저점을 형성하고 좀 올라가는 모습들까지 있다라는 점,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클래시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를 또 거래소 상승률 탑10에서 좀 볼 줄 알았는데 실시간으로 순위가 바뀌어서 조금 밀려났었는데 헬스케어 쪽에서도 올라오는 종목들 많고 클래시스 한번 눈여겨보자 얘기해 주셨어요. 코스닥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밀려나고 있는 종목들 역시나 테마단이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거의 다 지금 이재명 테마주들이 많이 보이네요. 카스, 토탈소프트, CS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SL에너지가 또 낙폭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또 밀려나고 있는 종목들 상위권의 순위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들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 INC가 12.4%, TPC 글로벌도 요즘 굉장히 기세 등등하게 올랐던 종목인데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고요. 보시면은 카이노스메드, 나우 IB, 수산 INT도 뭐 이재명 테마주 안에서도 거래 동반하면서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장의 매물 소화라고 봐야 될까요? 10.89% 내림세가 기록이 됩니다. 계속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종목에서도 티가 많이 나네요, 상무님. 네, 개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져 있는 시장이 됐죠. 며칠 전에 급락할 때도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를 했는데 개인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통상적으로 10중 8구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시장이 좀 올라가고 외국인 기관이 팔면 시장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좀 바뀌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개인이 팔면서 좀 시장이 조금 시장 자체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시장의 거래 대금이 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우려감을 가지고 시장 매도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시점인데 이 시점 속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까를 개인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 개인들이 손이 많이 가는 게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들의 손이 상당히 좀 많이 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낮다 그러면 상당히 좀 빨리 파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접근하기에 상당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당분간 개인들의 수급이 정상화가 좀 될 때까지, 짧은 매매가 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이런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유혹적이긴 하나 리스크가 너무 커서 내 성향과는 맞지 않는데 하시면서 쳐다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테마주보다는 오늘 좀 하락하는 쪽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보시는 거 있으세요? 네, 엔터주 중에 SM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엔터주가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습니다. 11월 하순 정도까지 긍정적이었다가 여기에서 이슈를 몇 번 만났죠. 뭐 정치적인 이슈를 한번 만났고요. 그리고 이 JYP와 같은 그런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만났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다시 엔터주들, 중국에서의 매출도 기대가 됩니다라는 이런 뉴스들을 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와 사실은 비슷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엔터주는 12월 실적 좋고 내년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최근에 만났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떨어졌었다가 또 호재를 만나 다시 올라갔는데 오늘은 네이버처럼 단기 상승에 따라서 일정 부분 최근 들어서 한 2, 3일 정도 상승하면 거의 10중 8구 오늘 매물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회사 가치 자체는 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는 오르내리는 폭이 조금 크지가 않아가지고 상승률만 해서는 약간 부족한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이 엔터주 같은 경우들은 회사에 따라 사실 엔터주들의 전체적으로 엔터 5사가 사실 대표적이죠. 이 회사들의 내년 실적에 대한 뷰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 뷰가 조금 더 좋냐, 조금 덜 좋냐에 따라서 주가의 기울기가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JY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실적 반등 폭에 있어서는 가장 가파랐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SM이 사실 가파른 정도는 좀 떨어지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해서 우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일하겠지만 우상향하는 기울기가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까지 차익 매물 출에 기회에 있는 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뉴스와 결부가 되면서 지수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종목 대응도 일관되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테마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혹적이긴 하나 여러 가지 리스크는 점검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거는 지금 시장에 의해서 과도하게 하락한 낙폭주 안에서 메리트 있는 종목을 잘 찾아보자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4종목 언급됐거든요. 여기에서도 잘 체킹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